석회성 건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그거 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 교정되는 바른 자세로 제가 했는데 계속 아파요. 바른 자세가 잘 되긴 잘 되셨는데 유현철의 재활 툭툭.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50견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그때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네.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50견 이외에도 어깨 통증 중에 석회성 건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깨 질환은 크게 의사가 3개 봅니다. 50견. 네. 방금 말한 석회성 건염. 네. 그다음에 회전근개 질환. 보통 파열이죠. 네. 그게 보는데 50견은 제일 흔한 게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 게 50견이죠.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염증이 힘줄에 생겨서 그게 석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석회가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극심한 통증이 주 효소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는 뭐 50견도 통증 때문에 아플 수 있지만 석회성 건염은 팔은 잘 움직입니다. 다 움직이는데 이제 너무 아파하고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회전근개 하면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깨 주변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어깨 근육이 이제 파열이나 그런 게 오시면 이제 팔이 안 들어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이게 뭐 칫솔질 할 때 팔이 안 들어. 그런 경우는 일단은 어깨 힘줄이 찢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팔이 안 들어 올려진다, 이게 힘을 줘도. 그러면 파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밤에 못 잔다 그러면 석회성 건염을 보통 의심하고, 50견은 팔이 아예 안 움직여지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 조금씩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저번에 우리가 50견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약간 노화의 일부라고 제일 하셨잖아요. 많죠. 네. 그럼 나머지 질환들의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방금 말한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문제도 노화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몸이 우리 몸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꾸 염증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상.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어깨 회전근개 많이 파열돼서 오세요. 특히 골프라든지 테니스 많이 쓰시면 쓰면 쓰는 만큼 닳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증상에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방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각각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뭐 비슷한 치료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치료 방법은 어깨는 뭐 네. 각각보다는 네. 어깨는 보통 전체적인 치료의 그런 흐름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통해서 어깨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짧아진 근육은 좀 풀어서 이 견갑골, 즉 날개뼈 위치를 잡아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목표고요. 그 재활의 개념을 넘어서서 뭐 찢어졌다거나 뭐 석회가 생기면 주사 치료를 통해서 석회를 뭐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애 충격파를 통해서 뭐 힘줄의 손상이라든지 석회를 깨부셔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상태를 넘어갔다, 즉 뭐 석회가 주사 치료나 충격파에도 안 부서진다든지 어깨 근육이 많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MRI를 찍어서 그 상태를 보고 수술적 치료나 아니면 핌스 같이 수술 전 시술 단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요. 그 석회가 뭐 깨부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숴가지고 뭐 빼내는 건지 아니면 뭐 녹아내리는 건지 그쵸. 궁금해요. 정확하게 알고 아, 계세요. 그래요? 빼낼 수도 있고 흡수도 돼요. 그걸 빼내려면 이게 절개해야 되잖아요. 주사기로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좀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부셔놓고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넣어서 뽑아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셔놓고 흡수가 됩니다. 그럼 소변으로 다 또 나오기 때문에 두 개 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어깨 통증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자세를 바로 신경 써야 맞아요. 됩니다. 이게 어깨는 자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개를 내밀고 뭐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숙여지거든요. 숙여지면 어깨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어깨에 부하가 걸리셔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깨를 좀 피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특히 앞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뒷근육을 강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뒤태가 이뻐야 됩니다. 이렇게 뒤가 꾸부정하시면 안 되세요. 근데 뒷근육을 강화시키시려면 앞쪽 근육을 또 풀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앞쪽 근육이 안 풀린 상태에서 뒤쪽 근육 강화시키려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앞쪽은 스트레칭, 뒤쪽은 강화 운동. 이런 개념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보통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여지는 곳에만 많이 그렇죠. 신경을 쓰이는데 앞쪽 근육 많이 보이지 하시죠. 않는 것까지 열심히 운동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라운드 숄더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석회성 건염이라던가 회전근개 파열 이런 증상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그렇죠. 확률이 높죠. 라운드 숄더란 말은 요새 환자분들이 와서 직접 얘기하죠. 맞아요. 내가 라운드 숄더인데 네. 이게 그런 거냐고. 근데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어깨 위치가 앞으로 빠지면서 어깨 관절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성이 많이 올라가고요. 라운드 숄더는 특히 목이 앞으로 내밀면 라운드 숄더가 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같은 거의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과 어깨 통증은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하나 감히 꿀팁 하나 소개해드려도 돼요? 그거 꿀팁이요. 벽에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교정되는 거 맞죠? 그런 것도 좋은 스트레칭이세요. 그쵸. 고개 이렇게 벽에 붙이고 네. 가슴 피면 맞아요. 자세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1분씩 막 오랫동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잠깐 이렇게 한 10초 정도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근데 제가 또 팁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많이들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보셔서 바른 자세로 제가 했는데 계속 아파요. 이렇게 오세요. 바른 자세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보시면 바른 자세가 잘 되긴 잘 되셨는데 너무 이렇게 힘을 주고 막 계시는 분들 있어요. 막 턱딱딱. 그러면 근육이 더 긴장돼서 더 나빠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한 10초 정도 계시고 좀 풀어주셔야 돼요. 너무 경직된 맞아. 바른 자세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해주고 이완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이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네. 원장님의 말씀을 이제 쭉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 뭐 통증이 있는 곳에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요. 또 원인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웃사촌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전에 원장님 유튜브 영상에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도미노 현상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네. 있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요. 지금 당장 내가 아픈 곳이 아니라고 영상 앞으로 가기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던 내 몸에 일어나는 도미노 현상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 다시 할게요. 막아라.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과 이 멘트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도미노 현상 막아야 막아라. 됩니다.